선물을 받았으니 고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종은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왕자지와 문공미라는 사신을 송나라에 파견하게 됩니다. 분위기 참 훈훈하죠? 덩기덕덩 TV와 함께하는 미래의 명인들 국악신동 국동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악 이론을 풀어 더 쉽고 재밌게 설명해주는 장명서쌤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의 주제는 바로 중국에서 수입된 재래악, 아악입니다. 아악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 시즌 1에 국악의 분류나 문묘재래악 수업 등에서도 다루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아악이 어떤 과정을 통해 수용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형태로 자리 잡고 전승되었는지 아악의 수용 과정을 쭉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국동이 친구들, 지금부터 아악의 역사 속으로 빠져 봅시다. 아악은 중국에서 수입된 재래악, 즉 국가의 중요한 제사에 쓰이는 음악으로 고려 예종 11년인 1116년에 중국 송나라 휘종이 보내준 대성아악을 뜻합니다. 현존하는 아악은 공자를 비롯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문묘재래, 즉 석전대제에 사용되는 문묘재래악이 유일한데요. 여기까지는 시즌 1에서 모두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국동이들 모두 기억하고 있죠? 아악은 원래 중국 고대 음악의 양식에 따라 만들어진 의식 음악이에요. 그런데 이 아악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나? 고려 예종 9년인 11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114년, 당시 고려 사신이었던 안직숭이 송나라에서 고려로 귀국하면서 송나라 황제의 휘종의 선물을 잔뜩 안고 돌아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었냐? 바로 송나라의 악기와 악보,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그림책인 지결도입니다. 선물을 받았으니 고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종은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왕자지와 문공미라는 사신을 송나라에 파견하게 됩니다. 분위기 참 훈훈하죠? 그리고 예종 11년인 1116년 송나라에 갔던 두 사신이 또 다른 악기를 가지고 귀국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송나라 음악기관인 대성부에서 새로 제정한 아악기랍니다. 선생님! 1114년에 송나라로부터 악기와 악보, 지결도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아악의 시작을 1116년부터라고 하나요? 라는 국동이 친구들의 질문이 들어왔네요. 질문 잘해주셨어요. 1114년에 들어온 것은 주로 송나라의 교방악, 즉 궁중에 쓰인 악기와 음악이었어요. 재래의식에 쓰인 음악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재래악을 위한 대성아악이 고려에 들어온 때는 아악기가 들어왔던 1116년도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그 당시 들어왔던 아악기와 의물, 즉 정제를 출 때 사용하는 도구들을 살펴볼게요. 대성아악은 악기별로 편종, 편경, 1현금, 3현금, 5현금, 7현금, 9현금, 슬, 지, 적, 소, 소생, 화생, 우생, 훈, 박부, 진고, 입고, 축, 등의 20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량은 등가악기 44점과 헌가악기 370점으로 총 414점이 있었어요. 와, 규모가 정말 상당했죠? 지금까지 아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수입된 음악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계속 살펴볼게요. 앞서 이야기했던 1116년 두 사신이 송나라의 아악기를 가지고 귀국했을 때 함께 고려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아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알려줄 스박인들인데요. 이들 덕분에 같은 해 10월 대성아악이 처음으로 고려 역대 왕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
태묘에서 연주됩니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하늘의 제를 지내는 곳인 원구와 땅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인 사직에서도 악이 연주되죠. 그리고 1134년에는 임금이 직접 곡식을 경작하는 의례용 토지인 적전과 공자의 신위를 받드는 문선왕묘 등에서도 악이 연주되는데, 이렇게 악은 점차 왕실의 공식적인 제례악으로 자리 잡았어요. 악 수용 초기에는 악을 비교적 송나라에서 도입한 원 모습대로 사용했는데요. 이후 시간이 지나며 악의 형태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고려 의종 때는 예악과 관련된 고금 상정례가 반포됨에 따라 악 연주도 변화하게 되죠. 단순히 보존 차원에서 전승만 한 것이 아니라 고려의 사정에 알맞게 조금씩 고쳐진 것입니다. 이후 아악은 고려 멸망 이후 조선 초기까지 각종 재래음악으로 연주되었는데요. 조선의 종묘에서 중국풍 아악이 연주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세종이 보태편과 정대업을 창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조 때부터 이를 종묘 재래악으로 활용하게 되죠. 따라서 현재는 문묘 재래악만 유일하게 남아 전승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송나라에서 유입된 아악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수용되고 전승되었는지 함께 공부해봤어요. 한때는 융성했던 아악이 지금은 문묘 재래악 하나만 유일하게 남아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외래음악을 자주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키려 했던 우리 선인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어 뿌듯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미래의 명인들, 국악 신동 국동이 여러분, 오늘 국악이론 공부도 재밌었나요? 국악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명서쌤은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